안녕하세요. 당뇨 극복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지난 2022년에 당뇨인을 진료하면서 제가 직접 느낀 점을 공유해드리고요. 2023년에는 더욱 우리 당뇨인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당뇨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첫째, 나만의 적절한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은 인체 생체 리듬을 담당하며 마른 당뇨, 비만 당뇨의 구분 없이 가장 중요한 생활요법 딱 하나를 고르자면 바로 수면인데요. 그런데 매우 많은 현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당뇨인들이 수면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죠. 잠은 7시간 자고 싶었는데 4시간만 잔 이후에 잠이 안 와. 혹은 자면서도 안 깨고 싶은데 자꾸 깨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이처럼 잠에 대한 고충이 참 많았습니다. 숙면은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보다 자고 난 이후 내가 일상생활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즉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본인의 몸 상태에 따른 숙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가 언제 잤는지 또 얼마나 잤는지에 대해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피로감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수면과 혈당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현재 내 상황과 컨디션에 맞는 적절한 수면 패턴을 찾고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혈당이 점점 더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22년에 당뇨인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의 수면 패턴을 찾아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실제 진료를 통해 적절한 본인의 수면 패턴을 찾았던 분들, 그리고 찾은 수면 패턴을 실천하셨던 분들이 혈당 조절에 가장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본인만의 수면 패턴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당뇨가 완치되거나 혈당이 정말 잘 잡히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자면 마음이 참 긍정적이셨다는 것인데요. 긍정과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다이돌핀 분비량을 증가시켜 내 몸의 치유력을 증가시킵니다. 다이돌핀은 가장 대표적인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다이돌핀이 분비되는 상황은 엄청나게 기쁘거나 아주 격한 환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일상에 감사하고 긍정하는 마음을 통해 다이돌핀을 분비시킴으로써 혈당이 더 잘 조절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과일, 빵, 떡, 면, 술을 적절하게 먹기입니다. 이 4가지 음식은 당뇨인들에게 참 최악인 음식인 것 같죠? 물론 이 중 하나도 안 드시는 당뇨인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포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당뇨인들 또한 소소한 행복을 위해 과일, 빵, 떡, 면, 술로 일탈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음식을 당뇨인도 다 드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먹는 횟수, 먹는 양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적정량이 얼마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일은 하루 사과 1개 정도의 분량, 빵은 1끼에 식빵 1장, 떡은 하루에 인절미 2개 정도, 면은 끼니에 한 반 그릇 정도, 그리고 술은 주 1회 소주 1병 정도라고 봅니다. 개인의 혈당 상황에 따라 더 섭취할 수도 덜 섭취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 약속이 있거나 좀 많은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 끼니를 조금 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의 예시는 개인의 혈당과 몸 상태에 따라서 더 드실 수도 덜 드실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 그냥 참고해 주세요. 2023년에는 과일, 빵, 떡, 면, 순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혈당 조절에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는 약간씩 조금은 더 드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음식으로 너무 스트레스만 받지 않는 당뇨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운동은 기분 좋게 하기입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오히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혈당을 더 올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운동은 식후에 가볍게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식후에 가볍게 운동을 하는 것을 꼭 권해드리는데요. 주 3회 정도 30분의 중강도 운동으로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신다면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하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서 현명한 당뇨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내 몸에 적절한 당화혈색소를 찾아보세요. 당화혈색소를 6.5 이하로 낮추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혈당과 당화혈색소는 개인의 몸 상태와 연령에 따라 목표값이 달라지는데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2023년에는 꼭 맞춰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당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혈당의 변동성이 크다면 이는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당뇨스쿨을 꾸준히 보기,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당뇨스쿨을 추가하기입니다. 당뇨에 관한 최신 지경과 다양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죠. 당뇨스쿨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추가를 통해 당뇨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어가시고 다양한 이벤트도 참여해보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한약 치료를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한약 치료는 내 몸 스스로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돕는 치료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혈당 조절하는 것에 가장 주된 장기인 간과 신장 기능의 회복을 돕는 치료가 바로 한약 치료인데요. 당뇨 진단된 지 5년 미만이신 분들은 보다 손쉽게 짧은 기간의 한약 치료를 통해 당뇨약 없이 혈당 조절이 가능한 몸 상태를 회복하실 수 있겠고요. 당뇨에 진단된 지 5년 이후라면 3개월에서 6개월 한약 치료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혈당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점차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당뇨 발저림, 단백뇨 발생, 눈 침침, 체중 감소 등 당뇨 합병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 역시 한약 치료를 통해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당뇨를 진료하면서 당뇨인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7가지로 정리해보았는데요. 많은 당뇨인들이 본인에게 맞는 생활습관과 치료 방법을 찾으셔서 더욱 건강하게 당뇨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인 분들에게 더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3년에도 여러분의 당뇨 극복을 함께 돕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